그런데 신혼여행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1개월 내에 짧은 혼인 생활을 하다가 파탄난 경우에도 사실혼이 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에 대해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결혼식 직후나 신혼여행 직후에 했다면 요즘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서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혼인신고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되거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그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신혼부부 특공이 되지 않는 경우 청약 기회를 2배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특별히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도 하고 부부로 생활하였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는요,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1개월 내에 짧은 혼인 생활을 하다가 파탄난 경우에도 사실혼이 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에 대해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식을 했다면 신혼여행 후 바로 별거 해도 사실혼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사실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하는 관습적인 의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정도라면 혼인 이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짧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어디까지 손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혼인 파탄한 측에서 일방적인 책임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금액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적인 손해, 결혼식을 올린 후 1개월 이내에 혼인기간이 매우 짧았을 때에는 재산적인 손해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결혼식 할 필요도 없는데 결혼식 하느라 돈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식 및 혼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 혼수 같은 게 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식 비용이 손해배상이 될까? 통상 부부 공동체로 상당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결혼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일 때에는요, 부부로 공동생활을 한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의미한 지출이라 보고 그 비용을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세부 내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인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위해서 지출한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혼수도 하셨죠? 예물이나 예복도 구입했죠? 예단비도 보냈죠? 결혼식을 위한 비용도 들었습니다. 돈을 사용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손해배상 대상이 되냐? 아닙니다. 저희 같이 그 항목별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식을 위해 사용된 비용들이 있죠. 예단비, 예식장비, 야외 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하객 식대비, 하객 음료수비, 폐백비, 이바지 음식 등은 명백하게 결혼식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봅니다. 혼수는 어떠냐? 이불, 가구, 전자제품 이런 혼수 제품 구입하시죠. 근데 이거는 가장 큰 돈이지만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혼수에 대한 소유가 구입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판례를 보면 원고가 혼수품이 중고가 되면서 감가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한 판례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원고가 혼수품이 반품도 안 되고 중고가로 감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면 저는 좀 손해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이렇게 감가손해가 손해배상이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복, 예물구입비. 대법원은요, 혼인할 때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요, 증여라고 봐요.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해제. 이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고 서로 준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법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예물 예복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거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반환받는다고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누구 줄 수도 없고 금이면 갖고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왜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맞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법리적으로 예복 예물은 해제 조건부 증여라 원상회복 즉 반환만 받을 수 있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혼인 파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과실 비율을 따지고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있다면 전부, 과실 비율이 같다면 50%,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이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극도로 짧았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